자,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꽤 있는데 국회인 준 꼭 필요합니다. 헌법상 다른 장관 후보자보다 더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관련해서 사건 구반장에서 법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명했을 때는 뭐 청문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의혹들 한번 청문회 쟁점 의혹들을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예, 무난한 카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혹이 많습니다. 의혹이 좀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고문료 논란, 네. 두 번째로는 론스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세 번째로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논란, 네 번째로는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를 개최했다는 논란. 다섯 번째로는 주미대사 때 배우자 그림 전시 과정에서 남편 찬스 논란.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고액의 임대 소득을 얻었다는 논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기된 게 김앤장의 고액 고문료 논란이거든요. 액수가 얼마 정도 되죠? 한덕수 전 총리가 공직 퇴임 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번 근무했거든요. 예. 근데 2002년에는 8개월 동안 재직하고 1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뒤가 더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8억 원. 네. 그 뒷부분은 이제 연봉으로 이제 계산하면 대략 한 4억 원 선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자 한 전 총리는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이제 질답을 할 때 그 정도 받은 건 맞다.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이랬더니 그건 기자님 생각이시고요. 이러면서 이제 불편한 심기도 좀 내비치셨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사실 또 과거에 그 고액 수임료 논란이 있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 사례를 좀 떠올리게 하는. 낙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게 논란이 되면서 낙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예. 또 국민 정서상으로 또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또 봐야 되는데 사실 또 안대희 대법관에 대한 얘기보다 요게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왜냐하면 변호사잖아요. 안대희 대법관은 이제 그렇네. 예, 그렇죠. 예. 변호사로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명목은 확실해요. 수임료다. 근데 고액일 경우에는 이게 사건 처리에 그대로 직결되는 객관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거기에 의뢰인의 전관 예우에 대한 기대가 담긴 돈 아니었냐라는 게 그때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렇죠.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지만 변호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문이잖아요. 아하. 근데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법률사무소에서의 고문의 역할은 뭐냐. 이게 합법적인 브로커 아니냐. 그 이전의 인맥들을 활용해가지고 사건 처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명목이라는 게 좀 더 불투명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도대체 무슨 업무를 처리했는지라는 객관적인 얘기가 다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의혹은 지금 또 다른 의혹으로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네요.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그만큼 돈을 왜 받았느냐, 뭘 그렇죠. 해줬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론스타 이것도 좀 연관성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문료 논란이 이제 론스타 네. 사건의 관여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요거는 그 처음에 2002년 근무했을 때의 고문료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네. 이게 론스타 사태를 좀 간략히 알 필요가 있는데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나중에 막대한 한 4조 원 가까이의 차액을 남기고 팔아먹고 나갔다. 그렇죠. 먹튀 논란이 벌어졌죠. 네. 근데 사실 은행법에 의하면은 산업자본은 은행을 쉽게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였으면 인수할 수가 없는데 그때 정부가 좀 어려웠죠. 그때 외환 위기도 있고 극복이 필요하긴 했는데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지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수의 길이 확 열렸거든요. 편법이었다는 거죠. 뭐 예. 그런 이제 여기에 이제 의혹이 있죠. 그런 그렇죠. 의혹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장벽들을 쉽게 통과하는 데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으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을 했었거든요. 네.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냐.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고 예. 사실 요거는 근데 2002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가 되면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지명하면서는 그 논란들은 이미 해소가 됐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 부분은 좀 약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론스타하고 국가 사이에 ISD 소송이라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론스타가 또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나라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그렇죠. 손실봤다고 지금 소송이 지금 미국에 제기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덕수 후보자가 미국에 가서 증인신문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ISD 소송에서 과연 무슨 증언을 했을까? 또 그 이후에 그 소송 과정에서 그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어떤 게 더 드러났을까라는 것이 또 추가적인 자료로서 이번 청문회에 들어온다면 그러네요. 그러면 예전에 끝난 얘기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쟁점이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태도 한덕수 후보자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또 정치적인 책임이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뭐 과오 뭐 이런 식으로 논할 수 있지 네. 법적인 책임으로 논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얘기거든요. 네. 이건 내용을 보면은 그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에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거든요. 한덕수 네. 전 이제 후보자가. 근데 저축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확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쉽게 나갈 수 있게 되는 바람에 네. 판이 깔렸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축은행이 대출을 또 해줘야지 이자 수익으로 이제 은행이 먹고 사니까 또 무리한 대출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PF 대출을 일으켰다가 이걸 회수를 못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사태를 맞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해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이제 서민들 고객들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때 피해자가 10만 명, 피해액이 1조 3천억에 이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결국 이런 사태까지 연결됐으니까 이 판을 깔아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이제 논해지는 얘기인데 법적으로는 사실 뭐 개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뭐 국가배상 청구나 이런 데 논할 때 고의나 뭐 중과실 그렇죠. 정도가 됐을 때만 개인 책임을 묻고 사소한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또 이거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첫 단추 끼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불법 대출이나 부실 대출이 벌어진 거를 직접 결정한 게 아니라 결국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이 개별 대출들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 후보자의 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태를 초래했다면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라는 능력적 얘기로 다뤄줄 부분. 수는 있겠죠. 자, 배우자 관련 의혹도 한번 짚어보면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있을 때 배우자가 워싱턴 영사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비싼 값에 그림을 팔았다. 이른바 남편 찬스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두 갈래로 그 그림과 관련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먼저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 지냈던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후보자 부인이 5번의 전시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4번의 전시회가 주미대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들에서 개최됐던 전시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다른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시회를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남편 찬스 아니냐. 찬스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림 미술계 쪽에서 활동하지 않았었고 직업에 대해서는 가사라고 기재했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스펙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바로 연결된 게 이 전시회를 한 이력을 이제 발판 삼아서 개인전을 열어요. 오. 그 이후에 개인전을 여는데 여기 개인전에서 그림이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대기업들의 수천만 원대로 그림이 팔렸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거가 바탕이 돼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시회를. 이전에 가사하셨던 분이 가사했던 분이 전시회에 참가하시고 개인전 열더니 대기업의 그림이 수천만 원대에 팔렸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평생 작품 10점 팔았고 그림으로 얻은 소득은 1억 남짓이다. 근데 1억 남짓도 굉장히 큰데 많죠. 예. 그래서 이걸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게 그 당시는 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냐. 작년 이전까지는 나는 공직에 다시 갈 거가 가능성조차 논의됐던 사람이 아니다. 요렇게는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공직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뭐 사전수례나 사후수례나 이런 거 논하기에는 사실 그 텀이 있어요. 공직에서 이제 벗어나 있었던 길죠. 게 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무슨 죄책을 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네. 근데 문제는 남편 찬스라는 의혹을 벗기는 어렵겠다. 제가 보기에도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이 남편 아니었으면 이런 전시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었고 아하. 이런 스펙 쌓기 쉬웠겠나.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그런
친분 관계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겠죠. 의혹은 검증 대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계 기업의 주택을 임대가 6억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임대 왕이다. 야, 임대 잘하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임대왕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그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통신기업 AT&T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유사인 엑슨모빌 자회사에 그 자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주택을 임대를 해가지고 무려 임대료로 그동안 6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한 후보자가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통상 분야의 고위직을 역임을 쭉 했거든요. 근데 또 때마침 그 임차인으로 들어온 AT&T가 통신기기를 수주해가지고 특혜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임대인의 공적인 지위가 경제적인 이득으로 임대료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요거는 그 주변 일대의 그 정도 건물에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해가지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이것도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해상충 같은 부분이겠죠. 그렇죠. 문제될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대신 총리는 다른 장관하고 달라요. 총리 후보자가 만약 인준을 받지 못하면 다른 장관 임명이 됩니까? 재청이 필요하지 않나요? 헌법에 의하면은 총리가 재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장관을 지금 이제 임명할 수가 없게 돼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JP. 그때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임 총리가 대신 재청해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도 첫 단추부터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새 정부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를 어떻게든 인준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